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오늘 한일의병과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의병하고 애국계몽운동 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90페이지 아니군요. 네네네네네. 90페이지 맞네요. 네, 90페이지 나와 있는 한일의병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테마 이야기. 새로운 나라를 만듭시다. 누구죠? 이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시죠.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듭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의 전 재산을 신흥 무관학교 설립에 바치겠소. 거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이시영 선생님, 이시영, 이회영 이런 그 형제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쳐가지고 독립운동 기지에 전진 기지 인재를 양성하는 신흥 무관학교 설립을 하는데 투자를 했고요. 강도 외적은 폭력 투쟁으로 맞서야 합니다. 신치호 선생님이시죠. 네, 살살 달아서는 안 된다. 맞서 싸워야 된다. 무장 투쟁을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서로 이제 방법이 다 달라요. 산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힘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맞서 싸워야 된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결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은 서로 다투는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로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들고요. 자, 한일 의병 운동 보겠습니다. 자, 의병. 자, 원래 이제 이 의병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죠? 위정척사 사상에 영향을 받았죠. 그죠? 위정척사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학문적인 바탕으로는 어디에 학문적인 바탕이 됩니까? 성리학이죠. 굳이 성리학 쪽에서도 얘기한다면 호락 논쟁할 때 어디? 호론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의 전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의병은 총 3번의 의병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을미의병, 을미사병과 단발령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인석, 이송 선생님들 이 대표적인 의병장들이죠. 특히 이제 이송 선생님은 춘천이라든가 충주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데 이분이 유인선 선생님에게 나중에 가서 합류를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때의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또 참여를 하셨고요. 이 의병운동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이 활빈당을 조직해서 반봉건 반침략 투쟁을 지속했다. 이 활빈당이라는 건요. 이 홍길동전에 보게 되면 홍길동의 조직이 활빈당이잖아요. 거기서 이름을 땄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호들의 어떤 재산을 갈취해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빈농과 영세 상인 등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 바로 활빈당입니다. 그래서 요 을미의병이 실패를 끝나고 나서 여기 또 남아있는 그런 의병 출신들과 동학농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활비당을 조직을 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병이 바로 을사의병이에요. 그러면 을사늑약 때문에 만들어진 1905년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있냐면 한번 볼게요. 네. 왜 이렇게 돼버렸죠? 네, 이제 됐죠? 네. 어떤 선생님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민종식 선생님, 최익현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최익현 선생님은 의병 활동을 하다가 일본 애들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냥 싸워봐야 그냥 다 개죽음 당할 것 같다 해가지고 자기 부대를 해산시키고 일본에게 스스로 잡힙니다. 잡혀서 쓰시마섬 대마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는데 이때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죠. 외놈이 준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최익현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단발령 할 때도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기억나십니까? 내 목을 칠지언정 내 머리를 자를 순 없다.
그리고 또 의병척사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던 분이고요. 자, 이 을사의병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이한 점이 바로 평민의병장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신돌석. 이름도 이제 돌석이다 보니까 아주 그 높은 신분은 아닐 거 아니냐. 그래서 신돌석,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리우는데 민종식 충남 홍주에서, 최혜경 선생님은 전북에서 거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돌 선생님은 경상도 강원도, 그래서 태백산 호랑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미의병이 있습니다. 정미의병은 1507년에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때문에 일어난 의병이죠. 자, 이렇게 의병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해산된 군인들이 다시 모였다 보니까는 조직력이 이게 굉장히 다른 의병하고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조직력과 체계적인 어떤 그 모습이 다른 의병하고는 굉장히 그 차이점, 더 나은 어떤 차이점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계층이 참여했고 전국적 한일 전쟁의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성격이다. 자, 13도 창의군이라고 해가지고 의병의 어떤 그 이름을 만들었어요. 부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죠. 서울을 찾겠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인영 허위가 주도를 했습니다만 일본군에게 결국에는 대패를 했다라는 거죠. 일본군의 화력이 워낙에 셌기 때문에. 자, 이때에 이 대장 이인영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진격하다가 이인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향으로 가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 유교주의적인 나라다 보니까 충과 효가 서로 이렇게 마주칠 때에 유교에서는 뭐를 더 먼저 여기냐면 효를 먼저 여겨요. 충보다는. 그래서 이런 어떤 면들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의병이 해산했습니다만 이 의병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만주나 연해주로 가서 우리나라 독립군이 되는데 무장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 일제강점기 때에 아주 큰 바탕, 전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뭐 당시에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죠. 뭔가 더 큰 승리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항일 의거 보겠습니다. 을사조약을 규탄했던 항일 의거들. 여러분들 뭐 많은 사람들이 상소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민영환, 조병세 같은 사람이 유서를 쓰고 자결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것이 장제연의 황성신문에 시리아 방성대곡이라는 논문을 실었습니다. 시리아 방성대곡. 이날 밤 새워서 시리아 방성되고 큰 소리로 통곡한다라는 건데 장제연은 이렇게 해서 아주 항일 논설을 열심히 잘 썼습니다만 나중에 친일로 전향하는 그런 어떤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거 활동을 보게 되면은 나철 5기호, 오저감살단. 무슨 오저감살단이죠? 을사 오적들 얘기하는 거죠. 자, 오저감살단 자신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이들을 처단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오적 가운데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이완용이를 제명하려고 그랬어요. 제명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중상을 입히는 데에 그쳤다라는 거고 장인환 전명은 이 두 의사는 두 분이 같이 갔습니다. 멀리까지 가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어디?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셔서 스티븐스 우리가 을사늑약 전에 여러분들 그 일본 애들이 한일 협약 1차 한일 협약 때에 뭐를 했습니까? 외교와 재정의 고문을 임명을 했죠. 그래서 이른바 고문 정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외교 고문으로 왔던 스티븐스죠. 자, 이 사람을 제거했습니다. 쾌거죠, 쾌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안중근 의사,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했고요. 1909년에 리순 감옥에서 순국을 하셨습니다. 리순 감옥에서 순국을 하셨는데 이때 처형 전에 동양 평화론이라는 글을 지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시죠. 자, 그 다음에 애국 개목운동을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본에 항가하는 방법 중에 아까는 이제 그 일본에 맞서서 싸우는 거고요. 그러면 애국 개목운동은 일본과는 반대로 일본 애들이 활용이 너무 좋으니까 의병과는 반대로 우리가 천천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그 다음에 산업 이런 쪽에 좀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궁극적인 목표가. 그 다음에 무장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 당시에는 말이에요. 애국개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 의병운동하는 사람들을 좀 무모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대립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의병하는 사람들과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애국개몽운동하는 사람들이 합쳐져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단체 알아보겠습니다. 보호하자, 안전하게 보호하자. 1904년도에 뭘 보호하자? 널 전쟁 중에 일본 애들이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했습니다. 황무지 개강권 요구한다는 것이 즉 우리나라 땅을 지네가 갖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일 의정서에서 일본 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땅을 군사 기지로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땅을 지네 마음대로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에서는 이것을 저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을 안전하게 보호하자, 안전하게 보호하자. 야, 대단한 단체죠. 그리고 나서 해산돼요.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름을 살짝 바꿔서 헌정연구회, 헌법으로 정치하는 연구회, 독립협회를 계승을 했다. 그래서 의회 설립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의회 설립하니까 입헌 군주제 수립을 하는 거죠. 독립협회에서 주장했던 거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했고요. 대한자강회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왜? 뭐 때문에 강해져?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어요.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그래서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런 어떤 운동을 벌였는데 결국엔 통감부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하고요. 대한협회, 대한자강회 후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대한자강회하고 대한협회가 비슷한데요. 나중에 얘네들이 친일적인 모습으로 좀 전향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요. 그래서 친일 단체인 일진회의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당시까지만 활동을 했던 이 단체들 결국에 애국 계몽 운동 단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하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체죠.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새로운 백성, 새로운 국민. 자, 조직은 안창호, 양기탁, 신채원 선생님들, 기라성 같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 있죠. 이런 분들이 비밀결사예요. 이게 신민회의 어떤 특징이에요. 앞에 있었던 애국계몽 단체들은 열심히 드러내놓고 한 거를 하다 보니까 일제 탄압이 쉬웠죠. 그래서 비밀결사를 조직을 했다라는 겁니다. 목표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신민이에요. 신민.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공화정으로 가겠다. 공화정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공화정. 즉 대통령이 있는 공화정. 앞에 있었던 거는 입헌 군주제인데 이제 공화정으로 가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업 분야에서 회사 설립합니다. 평야의 자기회사, 도자기회사죠. 대구의 태극서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출판사죠. 태극서관. 자, 그 다음에 교육,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 설립하는데 평양의 대성학교. 이 대성학교는 누가 만드시냐면 안창원 선생님이 만드시는 거죠. 안창원 선생님이 딱 설립하셨어요. 그리고 교장은 누굴 시키냐면 윤치호를 시켜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윤치호는 나중에 친일로 전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대성의 오산학교. 이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님이 설립을 합니다. 이승훈 설립하는데 이 오산학교가 지금 이 우리나라에 현재 있죠. 예, 서울에 있죠. 오산중고등학교. 이승훈 선생님이 설립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그 문학가의 양대 산맥인 이광수가 여기에서 교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친일로 전향을 하죠. 이 사람도, 이광수도. 자, 그러나 신민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민회가 다른 애국계몽 운동단체와의 다른 점이에요. 즉 애국계몽 운동단체의 어떤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무장 독립전쟁, 전자가 빠졌죠. 무장 독립전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삼원보, 남만주 삼원보에 뭐를 만듭니까? 신흥무관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아까 이시영, 이회윤 선생님들. 네, 신흥무관학교. 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을 해서 여기에서 무장투쟁을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독립군, 군관, 장교들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독립군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만 또 이들이 광복군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뭐의 기반이 됩니까? 의거 활동을 하는 뭐 의열단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학교예요, 이 학교가. 자, 그러나 해산당하죠. 총독부가 분명히 시민회를 알았어요. 그래서 총독부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
그 일본 총독인 테라우치를 너희들이 암살하려고 했지 해서 105명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1911년도에 해산합니다만 그러나 만주 삼원보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신민의 전통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애국개몽운동의 활동 보겠습니다. 교육운동은 학회, 뭐 기호 흥학회, 서북 학회, 학회죠. 교육이죠. 사립학교, 전국에 뭐 사립학교도 많이 세우고요. 자, 그런데 통감부가 규제를 합니다. 사립학교령으로 해가지고 학교들 많이 세우지 못하게끔 규제를 했고요. 자, 언론과 출판. 여러 가지 이제 언론과 출판이 있는데 대한매일신보가 사실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신문이에요. 왜 중요한 신문이냐면 다른 신문들은 일본의 탄압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는 이 사주가 누굽니까? 영국인 베델이에요.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영국과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탄압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대한매일신보가 뭐 신민회를 도와서 여러 가지 신민회 활동을 홍보를 하고 또 국채보상운동 이런 운동들도 열심히 홍보해서 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굉장히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감부가 이런 우리 민족신문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니까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죠. 그래서 신문지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1907년도에 사전 검열을 한다라는 거죠. 자, 뭐 애국개몽운동의 한계로는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서 강대국 일본이 약소고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라는 현실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은 건데 어쨌든 시험 문제에 사회의 진화론에 입각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애국개몽운동의 어떤 그 비판 그 지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병운동을 비판하는 면들도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신민의 활동을 통해서 이를 극복을 했다라는 거 아주 박수 쳐줘야 될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애국 단체의 이권수호 운동을 보겠습니다. 애국단체. 우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에서 여러분들 러시아의 뭐 내정 가서 이권 침탈 규탄했고요. 군사교관 재정금은 철수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이 저령도 부산에 있는 저령도를 러시아 가져가는 것도 저지를 시켰고 한러은행 폐쇄 등까지 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 우리나라 민중들이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이런 어떤 그 여론 활동을 통해 가지고 강대국의 그 이권을 저지시켰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뭐 프랑스 독일의 광산 채굴권 요구도 저지시켰고 자 허니 6조의 열강의 이권 침탈을 막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 보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황무지 개강권 이것을 취소시켰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보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국채라는 건 국가가 진 빚을 얘기하는 거죠. 국가가 진 빚을 갚자. 일본 애들이 차관 제공을 열심히 해줬습니다. 왜? 우리를 경제적으로 올가매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누가? 이 돈갑자. 그래서 서상돈 선생님이신가? 서상돈, 양기탁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거죠. 그래서 단체인 국채보상기성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대구에 가면은 이 국채보상 그 공원도 있어요. 자, 대한매일신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홍보를 했고요. 그 결과 금주, 단연, 폐물 기부 등 그래서 국민들의 성원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또 이 운동을 어떻게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가짜 뉴스를. 그래서 뭐 서상돈이라든가 양기탁이라든가 이런데 국민의 기금, 성금을 어떻게 하고 있다? 횡령하고 있다. 얘네들이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결국엔 해산시켜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국채보상운동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92쪽에 신민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그 심화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보시면 신흥무관학교도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기에다가 93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참고라는 자료들까지 여러분들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울했던 시기에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한 거 할 사람들은 한 거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사람들은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